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녁 실전사주반 시작을 할게요. 자, 시즌 12번째 시간 559강입니다. 제가 시즌 4까지 50강씩 묶어서 시즌 1, 2, 3, 4 이렇게 시리즈를 내고 있는데 현재 시즌 4, 1, 2, 3, 4가 단종됐어요. 근데 유튜브에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200강 정도 되는 강의가 이제 판매도 안 되고 유튜브에도 없고 제가 되게 마음이 아파요. 200개 강의면 거의 한 2년 정도 강의한 분량인데, 왜냐하면 제가 2021년도 이전에는 강의를 저희 사부님 채널에서 같이 함께 강의를 올렸기 때문에 저희 서구당 사부님 사이트에서 유튜브 채널에서 함께 올라갔었는데, 이제 2021년에 제가 채널 독립을 하게 되면서 이제 저희 사부님은 멤버십 서비스를 하셔야 되니까 이제 함께 더부살이를 제가 못해서,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사부님 채널에 올라가 있던 한 3년, 4년치 정도의 강의가 지금은 공개가 안 돼 있어요. 없어졌어요. 제 마음이 찢어져. 마음이 아파. 내 자식 같은 강의들인데. 그쵸? 그래서 어쩔 수 없죠. 좀 채널 독립을 일찍 했어야 되는데 좀 제가 너무 사부님한테 많이 기댄 제 잘못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늘 진행하는 강의는 이 시즌 4에서 진행됐던 강의 중에서 이거 아깝다, 이거 죽이기 아깝다. 그래서 다시 강의 소재를 다시 갖고 와서 이제 이게 2019년도에 강의를 했던 내용인데, 그러면 벌써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횟수로 5년 정도 됐고 만으로 한 4년 반 정도 지난 강의죠. 그동안 저도 많이 성장을 했고, 그래서 제가 4, 5년 전에 강의했던 실전사주들의 해석들을 다시 보면 저 부분은 좀 내가 아쉬운 점이 있었구나, 저 부분은 내가 좀 보강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내용들이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다시 과거의 강의를 다시 한번 리와인드하는 강의를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실전사주 시즌 4에서 소개됐던 강의 중에 얘는 되살리고 싶다, 이 강의는 죽이기 아깝다, 잊혀지는 게 싫다 하는 강의들을 다시 한번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자, 오늘 559강입니다. 사주를 3개씩 소개할 때도 있고 2개씩 소개할 때도 있고 여기 1개씩 소개할 때도 있어요. 이게 다음 강의는 2개를 소개할 건데 이 강의는 하나입니다. 물론 이 옆에 이와 유사한 구조들을 더 소개를 하면서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오늘은 이 사주에 함축적인 의미가 많이 모두 들어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 사주 하나를 소개를 하면서 이 사주와 관련된 얘기를 좀 해드리고자 하는데, 제가 좀 명리학 중심으로 강의를 할 때도 있고 명리학에다가 영성학을 섞어서 강의할 때도 있고 영성학 비중이 아주 많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오늘 강의는 영성학적 비중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반쯤은 영성학 강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영성학이라는 게 우리가 왜 태어나고 영혼은 무엇이고 죽음은 무엇이고 사후세계는 무엇이며 이런 등등을 포괄적으로 영성학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거 연구하는 학문이죠. 아무래도 이 제도권과 비제도권을 넘나드는 학문이죠. 아무래도 논문 쓰기가 아주 힘든 학문이에요. 이거 어떻게 증명을 하지? 이제 이런 요소들인데, 이제 이런 느낌이 있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사주를 이제 실전 현장에서 상담을 하니까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감동과 여운이 남는 사주들이 많이 있는데, 어쩔 때는 사주 상담하시는 분께서 그냥 가볍게 지나가는 제 친척인데요 하면서 간단하게 소개하는 내용들이 원래 그분 주 내용이 아닌데도 나중에 그 상담보다 잠깐 지나가는 상담이 더 기억에 남는 경우들도 있어요. 가끔 사주 상담이 끝나고 나서 계속 머릿속에서 여운이 남는 사주들이 종종 간혹 있는데, 그럴 때는 그 사주를 머리에 떠올리면서 명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사주 명상이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사실 사주라고 하는 어떤 도구를 썼을 뿐이지 그 사람 인생에 대한 어떤 궁금증에 대한 어떤 질문을 마음속에 던지고 이제 답변을 기다리는 거죠. 답변을 기다립니다. 답변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한 달 후에 오기도 하고 1년 후에 오기도 하고 그래요.
옛날에는 산에 올라가면은 저기 그 주문 넣어놨던 답변들이 우르르 쏟아지기도 합니다. 가끔 친절한 산도 있고 부친절한 산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 사주는 저한테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했었던, 그리고 이후에 많은 명상을 하게 했었던 주제의 사주예요. 그래서 오늘 사주와 명상이라는 내용으로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이 강의에 나오는 요 분의 사주를 제가 보고 난 다음에 되게 마음속으로 되게 짙은 감정이 들었어요. 되게 어두우면서도 막 지옥의 수라도 같은 모습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되게 마음을 뒤숭숭하게 만들었던 그 사주입니다. 그래서 많이 저를 고민하게 했던 사주예요. 여러 가지 감정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 사주를 놓고 이후에 명상을 좀 많이 했었는데 사실 명상을 통해서 얻어지는 내용들은 이거를 참 뭐라고 참 이게 뭐 책에 나온 내용도 아니고 참 이 말이 맞다라고 주장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그거는 참고로 호신쌤이 명상을 통해서 내면의 소리를 들었구나, 그냥 참고를 해야지 하는 거지 뭐 그게 정답이다, 진리다, 아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렵겠죠. 뭐 저의 우주에서는 진리인데 뭐 다른 사람의 우주에서는 다를 수도 있는 거니까, 각자 우주는 다르게 돌아가니까 그런 느낌입니다. 이 사주를 통해서 명상을 했던 이후에, 상담이 끝난 이후에 여운이 남아서 명상을 통해서 내가 내 내면에 질문을 하게 됐고, 이 사주와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되게 많이 했고, 이 이후에 명상을 통해서 답변으로 얻어지는, 저는 좀 답변이 특이하게도 말로 안 나오고 영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뭔가 이게 뭘까요? 하면 머릿속에 갑자기 제가 비유를 많이 하잖아요. 제 수호신도 저한테 비유로 보여주거든요. 영상으로 보여주는 경우들이 많아서 제 느낌을 좀 같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옛날에 한번 산행을 하다가 저는 산행을 할 때 사람들이 산에 있는 시간에는 산행을 안 하고 사람들이 다 내려와서 산에 아무도 없는 시간에 산행을 합니다. 그래서 가끔은 무섭죠. 한밤중에 산을 많이 가니까. 해 뉘역뉘역 할 때쯤 가가지고 깜깜해지고 난 다음에 내려옵니다. 근데 그러면 무섭지 않아요? 그러는데 제가 그것도 질문해 봤어. 이거 밤에 산에 다니면 무서운 거 아니야? 처음에는 좀 무서웠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하나도 안 무서워. 뭐 이건 그래서 이거 왜 이런가 봤더니 결국 깜깜한 밤중에 무서움이 올라오는 거는 내 내면에 있는 무서움이 올라오는 거야. 근데 내면에 별로 무서울 게 없으면은 그게 한밤중이든 뭐 장례식장이든 그게 뭐 공동묘지든 별로 무서울 게 없어. 제가 자주 다니는 북한산에는 그 산행길에 묘지들도 여러 개 있거든요. 묘지들도 지나가는 묘지들, 무덤, 비석 없는 묘지들이 있는데 뭐 거기서 잠깐 누워서 쉬어도 뭐 하나도 무섭거나 그런 게 없고, 오히려 산을 올라가면은 그 골짜기의 고비고비마다 거기 있는 어떤 정령이라고나 할까? 그런 분들한테 인사해요. 반갑습니다. 또 왔어요. 잘 지내시죠? 그런 느낌 같은 거죠. 옛날에 초창기에 산행할 때 귀신이 쫓아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괴로웠는데, 그건 내 마음속에 귀신이 많아서 그랬던 거죠. 내 마음속에 두려움 같은 거니까. 명상을 통해서 얻어진 내용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제가 좀 4차원적인 얘기 잔뜩 하려고 제가 지금 이렇게 서두를 깔고 있는 겁니다. 이 사주 한번 볼게요. 을사년 개미월 개미일 김희시입니다. 을사년 개미월 개미일 김희시. 남자분이시고요. 부인이 상담을 했던 사례예요. 이분 직업이 의사십니다. 의사신데 처음에 이 사주를 부인께서 제 남편 사주인데 좀 봐주세요. 이렇게 5년 전에, 5, 6년 전에 상담을 했던 케이스인데, 이 사주를 딱 보면서 드는 느낌이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첫 마디로 했던 말이, 당시 직업이 뭔지는 아직 안 물어보고 사주에 죽음이 가득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던 케이스예요. 그래서 오늘 강의 제목이 죽음이 가득한 사주잖아요. 왜 이 사주를 보고 제가 죽음이 가득한 사주라고 얘기를 했을까? 개수 입장에서 이 미토라는 땅은 사실 좀 힘든 땅이에요. 이 미토가 상징하는 건 메마른 사막이나 메마른 대지, 한여름의 기운이 남아있는 큰 태양, 사막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이런 데 이제 지지에 수기운이 있으면 얘가 오아시스가 되는 건데, 근데 지금 지지에 수기운이 한 개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메마른 사막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뭡니까? 사막이 비 내리는 거야, 지금 이게. 사주의 물상이 사막에 비 내리고 있죠.
근데 계속해서 뜨겁게 달궈지고 있는 사오미 화국의 땅에서 이 비가 내리고 있으니까 그러면 사막에서 내리는 비는 소중한 비예요? 쓸데없는 비겠어요? 소중한 비. 그 사막이 비가 안 내리기 때문에 비가 내리면 엄청나게 소중한 비가 내리는데 가끔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무슨 뭐 세계 진기명기 같은 데 찾아보면은 아무개 사막에 3일 동안 비가 내리고 그 이후에 변화된 풍경 해가지고 그 수십 년간 비가 내리지 않았던 어떤 사막에 3일 동안 비가 내렸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며칠 후에 가보니까 사막에 꽃과 들판이 푸르른 꽃밭이 펼쳐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막에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생명의 씨앗이 들어가 있다가 비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고 수십 년 만에 비가 내리니까 그 안에 숨어져 있던 수많은 꽃씨들이 발화를 해서 거기가 아주 푸른 초원의 꽃밭으로 만들어졌답니다. 물론 이후에 비가 안 왔기 때문에 또 몇십 년에 한 번씩 내리나 봐요. 아마도 그 사막은 그 뭐 몇 달 후에는 또 다시 사막으로 돌아가 버렸다는 뭐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 사주가 일종의 사막에 내리는 비입니다. 이게 소중하겠어요? 안 소중하겠어요? 이 개수의 존재는 되게 소중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이게 일종의 한여름의 에어컨 역할을 하는 건데 이 개수가 지금 십성으로 뭡니까? 비견이죠. 그러면 이게 소중한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이게 그 사회적 환경에 매우 소중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인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지지에 근이 하나도 없는데 개수가 떨어지면 이건 정말 희소 가치가 높은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중에 금이 쫙 깔려 있으면 금이 귀하겠어? 안 귀하겠어? 아니, 금이 안 귀하죠. 근데 시중에 금이 아주 귀한데 그게 어쩌다 하나씩 발견이 되면 그게 금이 금값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개수가 쉽게 말해서 금값 개수인 거예요. 금값. 그래서 사회에 필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보통 이런 역할을 조후라는 개념에 대입을 해서 이런 걸 보고 일명 일간 조후, 비겁 조후라고 이제 표현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조후라는 거는 그 사주의 월지가 상징하는 그 환경에 균형을 맞춰주는 존재인데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주 중에서도 특히 조후를 좀 참고를 해야 되는 사주가 한여름 사주하고 한겨울 사주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봄하고 가을은 뭐 춥거나 더워서 안 죽잖아. 뭐 봄이나 가을에 뭐 환경 때문에 문제될 일 있어. 근데 한겨울은 너무 추워서 문제고 너무 더우면 그것도 문제잖아요. 그래서 한여름 사주인 월지가 사오미인 경우에는 그 사주에 수의 기운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고 수의 기운이 환경의 균형을 맞춰주는 필요한 인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름 사주에서는 수의 기운이 일종의 한여름의 에어컨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생명이 자라날 수 있는 소중한 빗물의 역할, 뭐 요즘으로 치면 푹푹 찌는 여름에 에어컨 역할을 하는 소중한 존재. 근데 지지에 뿌리가 없는 상태이니 이게 한 번 쓰면 충전이 잘 안 되는 소중한 존재, 뭐 이런 역할이 되겠죠. 다만 이런 사주는 지지에서 6번째 대운으로 가게 되면 당연히 해자축 대운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말년이 되면 소중한 존재였던 나 같은 사람들이 사회에 많아지게 될 것이다. 나 같은 사람들이 이제는 흔해지게 될 것이다. 뭐 이런 형태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사주를 어떤 종교의 복음을 전파하는 어떤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은 무슨 지역에 복음을 전파한 소중한 사람. 근데 대체가 불가한 사람. 그 지역에 그거 하는 사람 2사람밖에 없음. 뭐 약간 이런 느낌 같은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축대운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한 사람이 많아지게 됨. 병자대운이나 을의대운으로 가면 나 같은 사람의 뿌리가 강해짐 같은 거죠. 그러니까 뭐 교회가 하나도 없던 지역에 교회가 생기더니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내 말년이 되고 나니까 곳곳에 교회가 생겼다. 뭐 이런 형태겠죠. 자, 이분은 의사예요. 근데 한여름에 담비와 같은 여름비의 역할을 하는 의사니까 소중한 의사입니다. 그 다음에 보통 이렇게 사회의 균형을 맞추는 희소가치적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면요 여기저기서 불려다닙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가 인기 있는 모모가 됩니다. 그러면 그 사회에 꼭 필요한 존재 같은 거예요. 마치 모두가 전쟁을 외치고 있을 때 나 홀로 평화를 외치는 사람이라든가 뭐 모두가 저 창녀에게 돌을 던져라 하고 있을 때
그 소중한 어떤 분이 나타나서 죄 있는 자 돌멩이 들어라. 내가 다 보고 있다. 내가 니들 다 알고 있다. 신 앞에서 거짓말하지 마라. 뭐 그런 거와 같은 거죠.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다들 여름으로 가고 있는 난 겨울이 나는 이 시원한 기운을 불러 이게 생명이 자라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울목이 자랄 수 있게끔 해주는 소중한 존재다. 그러니까 이분이 의사면 이게 어떤 의사겠어? 아주 소중한 의사겠죠. 그 다음에 희소 가치가 아주 높은 의사겠죠. 그러니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 하는 의사가 아니겠죠. 이분이 우리나라 3대 암수술 의사 명의로 꼽히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분의 환자들이 다 어떤 분이냐면 죽기 일보 직전이고 다른 병원에서 포기한 암 환자들, 말기 암 환자들이 다 이분 앞에 오게 된답니다. 근데 이분이 몸이 모자라가지고 대기하고 있는 암 환자들이 많아서 못 기다리고 돌아가시는 분이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분에게 수술을 받아보는 게 암 환자들한테는 마지막 희망이 될 정도의 암 수술 명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평범한 암 환자들이 오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서 이건 도저히 가망이 없습니다. 온몸에 퍼졌습니다. 하는 마지막 순간에 만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한마디로 죽음이 가득한 환경 속에서 죽느냐 사느냐 하는 환자들을 지금 수술을 해주고 있는 아주 소중한 의사인 거죠. 감동이죠. 감동. 와, 수많은 삶을 전생과 윤회를 통해서 살아본다고 한다면 이런 삶도 한 번쯤 살아보는 것도 멋지지 않을까요? 근데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죽기 일보 직전에 지금 환자를 지금 배를 열었는데 지금 이게 지금 과연 이게 온몸에 전이된 암을 이게 과연 이게 치료할 수 있을까? 과연 이게 수술이 될까? 그래서 이분은 거의 수술실에서 눌러 사신답니다. 수술실 이게 해 뜨기 전에 출근해가지고 저 해지고 나서 퇴근을 할 정도로 이제 큰 수술을 매일같이 쉬지 않고 하는데도 이렇게 환자가 줄을 서 있는 그런 의사 선생님으로 알려진 분입니다. 근데 이제 사주를 상담하셨던 부인께서는 남편이 너무 힘든 일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 힘든 일에 비해 돈도 안 되는데 어떻게 개인 병원 차려가지고 돈 버는 게 더 낫지 않느냐를 물어보셨던 케이스인데 저는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이분은 개인적 사익을 위해서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 사회에 꼭 필요한 공공활인적인 일을 하시기 위해 태어나신 분이니 어떤 재물이나 돈을 추구하지 말고 그 우주가 필요로 하는 일을 꼭 하시라 라고 제가 제안드렸던 그런 케이스였어요. 그래도 이 사주가 지금 을사년생이니까 지금 한 59세 정도 되셨죠? 만 나이로는 한 57, 8세 정도 되셨을 텐데 근데 지금 이제 정축대운으로 지금 막 접어들었죠. 정축대운이 접어든 지가 한 2, 3년 정도가 지금 되셨는데 이 사주가 기존의 임묘진 사오미 대운까지는 더더욱 소중한 사람이에요. 더더욱 소중한 사람이었다가 이 정축대운으로 오게 되니까 이 미토의 환경이 이제 축토의 환경으로 바뀌게 되죠. 그러니까 미토의 환경은 사막에 내가 비 내리는 환경이 되는 건데 이제 점차적으로 축토의 환경은 이제 조용하고 잠잠하고 축축하고 이제는 굳이 내가 아니어도 나 같은 일을 할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그런 형태로 갈 수도 있고 특히 57 정축대운에는 나도 이제 좀 금전재물을 좀 추구를 해봐도 되겠구나 라고 할 수 있는 요 개수의 뿌리가 들어오면서 나도 금전재물 활동을 좀 해볼 수 있는 운이다 라고 이제 좀 표현을 해볼 수 있겠죠. 자, 근데 제가 이 사주를 상담을 하면서 어떤 느낌이 명상을 좀 많이 해보게 되는데 머릿속에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고 긴장을 풀었다가 다음에 또다시 질문을 했다가 하게 되면은 어느 순간 답변이 뾰롱 하고 영상으로 이렇게 느낌으로 오게 되는데 이런 내용들이 저한테는 명상으로 나타났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 사람이 고치고 있는 환자들이 바로 자신의 전생들이다. 이 사람이 고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자신의 전생들이다. 그리고 이 사람의 존재의 이유는 바로 과거의 수많은 나들이 간절하게 애타게 찾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존재가 출현한 것이다. 라는 느낌이 영상방 메시지 같은 걸로 저한테 느낌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또 이게 뭔 소린가 하고 또 질문을 또 많이 하죠. 그냥 관련된 내용들이 쭉 들어옵니다.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되게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다가 뭐 되게 억울한 뭐 상황에 처해서 만약에 원통하게 죽었다고 만약에 가정을 해봐요. 그럼 그 사람이 죽기 전에 뭔가를 간절히 바랬을 수도 있죠. 아,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어떤 법률 지식을 가진 사람이 나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다면, 또는 나의 이 금전적 어려움을 도와줄 수 있는 어떤 사람을 만나서 내가 조금이라도 금전적 도움을 받는다면 내가 이 죽을 것 같은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 텐데, 근데 그런 게 매우 간절히 모이게 된 상태에서 만약에 그 사람이 죽었다고 쳐요. 그러면 우리의 영혼의 의식은 이게 되게 다단계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여러 의식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있지 한 개의 단일 의식체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복합 의식체예요. 또한 우리의 영혼 안에는 수많은 개별적 의식체들이 모여서 집단 군집 의식체를 이룬 겁니다. 하나의 단일 의식체가 아니에요. 마치 대한민국 정신이 하나의 의식이 아니라 5천만 명의 생각과 사상이 모여서 대한민국 의식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일종의 이 안에 우주가 들어있기 때문에 우주의 의식이 다 들어있습니다. 높은 의식서부터 낮은 의식, 이런 감정, 저런 인격, 저런 인격, 이런 인격, 이런 인격, 이런 인격, 여러 인격체들이 모여서 종합 군집 인격을 이루고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인격체들 역시도 여러 정당들을 조직을 해서 내 안에 의식 세계에서 주도권을 잡게 되면은 그게 나의 주도 의식이 되는 거고, 만약에 주도 의식이 다른 여러 의식들과 투쟁을 반목을 하게 되면은 내 안에서 마음의 갈등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거.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아, 이럴까? 저럴까? 아, 이게 좋은데? 저게 좋은데? 뭐 이런서부터 뭐 술 먹으면 이런 인격이 나를 지배하고, 기분 좋으면 저런 인격이 나를 지배하며, 상대가 이런 태도를 보이면 또 이런 인격이 나에게 이런 행동을 유발하고, 또 인격들마다 각자 담당 업무를 분할해서 맡게 되는데, 가령 일하는 인격은 되게 수준이 높아서 일을 되게 잘하는데 연애하는 인격은 완전히 수준이 떨어져가지고 연애는 꽝! 뭐 이라든가, 뭐 또는 회사에서 어떤 연구를 하는 인격은 매우 고퀄리티한데 집에서 설거지를 하거나 집안일을 하는 인격은 매우 미숙하여 집안에서는 막 실수투성이라든가, 또는 가족의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가족들과 불화를 일으킨다든가 하는 등등의 우리 안에도 각자의 임무와 역할을 담당하는 여러 인격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가령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을 되게 좋아해. 그래서 B만 오면은 막 열심히 잘해주고 있어. 근데 그 B라는 사람이 일을 할 때는 다른 인격으로 바뀌어. 그래서 다른 일을 하고 있을 때 다른 인격이 지배를 하고 있는데, 그때 여자친구가 나타나서 막 이렇게 막 장난을 막 쳤다. 이렇게 막 내가 누구게? 막 이럴 때, 아, 저리 꺼져. 너 누구야? 이래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아차 하고 내 안에서 얼른 그 여자 좋아하는 인격이 나를 딱 찾아야지고 미안해. 너 넌 줄 몰랐어.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일할 때의 인격, 집안에서의 인격, 데이트할 때의 인격, 뭐 또 다른 인격 만들어서 친구들하고 무슨 사교 모임 갈 때의 인격들이 조금씩 다 다르다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 안에 여러 인격체들이 있는데, 근데 이 여러 인격체들 중에는요, 미래의 의식도 있고 과거의 의식도 있고요, 전생 의식들도 있어요. 사실 우리 안에 있는 여러 인격체들은요, 엄밀히 말하자면 일종의 전생 인격체들의 군집합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생에 무슨 전쟁 영웅으로 싸웠던 삶이 한 몇십 번 되는데, 그러면 그때 만들어진 나의 전쟁 영웅 인격체나, 또는 전쟁에서 되게 수치스러운 패배감을 느꼈던 경험이 많은데 그때 형성된 나의 인격체들도 내 안에 들어있습니다. 즉, 내 의식체 안에는 다양한 나의 전생과 내생의 인격체들이 모두 모여서 군집을 이루어서 나한테 한마디씩 하고 있고, 그 중에 또 세력을 잡은 애들이 나를 장악을 해서 어떤 분야에선 잘했다가 어떤 분야에선 못했다가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바로 내 안의 인격체들이 투영돼서 만들어내고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현실에서 만나고 있는 바로 많은 사람들이 내 안에 있는 그 개별적 인격체들이 투영돼서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지금 현재 나타난 거예요. 그렇다면은 의사 입장에서 내가 고치고 있는, 치료하고 있는 죽기 일보 직전에 그 위태위태한 그 환자들 역시도 내 안에 있는 의식에서 투영시킨 또 다른 나라는 뜻인 거죠. 근데 그들을 전생이라고 할 수 있을까?
자, 전생도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다른 시간대에 태어나는 수직 전생과 비슷한 유사한 시간대에